그리고 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형님이 요걸 낙동을 치라는 것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어딘가로 가셨어요. 친구들이랑 또 이렇게 한잔 하시러. 요상한 작업을 했습니다. 요게 지금 저희 마누라님이 사는 방입니다. 여기 요쪽이 싱크대고 여기에 이제 임시로 대충 뚝딱 만들어가지고 갖다 놨어요. 너무 가구가 없어가지고 이 집 자체가 제가 작년에 살던 집이고 거의 무너져가는 집을 1,200만 원 주고 저희 마누라님이 샀습니다. 헛간 같은 집을. 그래가지고 제 처남이 토목학 석사고 이제 저도 현장 일도 조금 해봤고 하니까 저는 내장 목수 일을 조금 했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석고보드 바르고 그 벽 보수해서 붙이고 천장 바르고 그런 거는 제가 영상으로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화장실 만들고 그러고 나서 제가 작년에 여기서 한 1년 정도를 살았어요. 살면서 빈틈 같은 거 보수하고 좀 디테일 작업 이런 걸 하고 가구 조금 만들어 붙이고 그래가지고 방을 뺐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왜 저희 마누라님이랑 별도로 이제 별거를 하고 있느냐, 저희 마누라님은 엄청난 애묘인이에요. 고양이가 지금 데리고 있는 고양이가 이제 좀 많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지고 많이 줄었는데 고양이가 지금 몇 마리야 도대체? 대충 한 20마리 앞뒤로 이게 고양이를 길러요. 저희 와이프가 한때 난리 났을 때는 한 60마리까지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기르냐? 약간 병이 있는 애니멀 호더 이런 거냐? 그게 아니라 펫샵을 했었어요. 펫샵을 하다가 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다른 물건들은 정리하면 되는데 이 고양이는 가져갈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대량으로 가져갈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재고를 떠하는 거죠, 그냥. 근데 이 생명이니까 버릴 순 없고 그래갖고 그냥 데리고 기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끼리 또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들끼리? 그러니까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치명적이게도 제가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어요. 고양이 털 하나만 여기 묻으면은 저는 그날 막 이러고 콧물 눈물 다 빼고 막 거의 화생방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별거를 하고 있죠. 주말에만 같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자면 여기 소주병도 있기 때문에 계속하면 노란딱지 붙을 수 있어요. 또 술을 너무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다가 수납이 너무 적으니까 요거는 아카시아 원목 집성판 제가 붙인 거고 요 건조대도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여기다가 짜가지고 수납장과 밥솥장과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를 오늘 만들었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유명한 티쿠릴라라는 거고요. 내가 왜 민소매를 입고 있지? 팔토시 안 했구나. 지난주에 이거 다 태웠잖아요. 태우는 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나 이거 낙동 치는 거 좀 빨리 하는 뭘 찾았으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 목소리 길림도 했었던 뿜칠, 제가 요거를 사고 나니까 이 붓으로 못 바르겠어요. 또 뿜칠을 해서 좀 어느 정도 냈습니다. 이게 이 스프레이건으로 한번 퀄리티를 보고 나니까 이 붓으로는 이 퀄리티 못 내거든요. 매끈하게 착 빠지는 그 미려한 코팅 막을 볼 수가 없다 보니까 붓으로는. 그래서 자꾸 이걸 쓰게 되는데 이게 그 단점이 뭐냐면 요 1리터짜리 한 통이 5만원 정도 하는데 이 1리터에 한 8알은 공중에 흩뿌린단 말이죠. 그리고 자꾸 뿜칠하다 보면은 온 세상이 끈적끈적해지고 안 좋아서 전문 목수님들은 도장실을 따로 두고 거기서 작업을 하시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일단은 그냥 여기서 쫙 뿌려버렸습니다. 도움될 게 없는데 하면서 계속 그것만 느껴요. 내 실력이 부족함, 그리고 돈이 없어서 막 답답함, 그런 것만 자꾸 느낍니다. 여기 이 흩날리는 이것들이 이제 여기저기 가서 붙으면서 끈적끈적해집니다. 온 세상이. 지금은 몇 번 안 해가지고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곧 끈적끈적해질 것 같아요. 뿜칠을 해줬고 아무래도 파케티아사 그만 쓰고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레탄 바니쉬나 아크릴 바니쉬를 사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강목을 하나 벽에다 붙여줬어요. 여기는 전선 지나갈 수 있게 기역자로 파가지고 여기 타카 자리 보이시죠? F40 타카로 옆에가 이제 어차피 석고보드 뒤에 또 강목으로 틀 잡아놓은 거라서 그냥 타카로 박아줬습니다. 실리콘을 쏴서 붙이면 더 튼튼하게 붙긴 하는데 실리콘을 쏴서 붙일 경우에는 이게 강목이 신축이 생겨요. 결국엔. 그러면서 석고보드로 우두두두 뜯고 막 금이 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타카만 싸서 박아줬어요. 물 희석해 주시면 좀 아낄 수 있죠.
근데 그만큼 괜찮나요? 원가 절감한 티가 나진 않나요? 괜찮나? 물을 하긴 수성 바니쉬 바르면서 물 약간 타는 사람 있다. 근데 그 파크티아사가 아크릴 바니쉬라 물을 타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신나로 녹여도 잘 안 녹던데 그게 아크릴은 뭐 좀 다른 것 같던데. 아무튼 요 왼쪽에 지금 요 끝에 보이시는 강목 하나 거기다가 축을 해갖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수납 선반을 이 문을 열고 닫으면서도 쓸 수 있게 그 위쪽으로 약간 얇게 한 15에서 25cm 사이 정도로 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작업을 할 것 같고 오늘은 일단은 여기다가 밥솥장 이게 이제 기둥이 되면서 중심적인 수납 역할을 다 처리해주는 역할이 되죠. 그거를 오늘 만들었고 아무튼 보시죠. 뿜칠은 유성이든 수성이든 희석제를 섞어 쓰면 점성이 줄어서 더 잘 분사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또 해봐야겠네. 저는 그냥 원액을 뿌려가지고 온 세상이 끈적끈적거려요 지금. 하기는 그렇지. 페인트 칠할 때도 락스도 섞고 물도 섞고 하니까 요게 이제 아까 뿜칠했던 그 나무들이고요. 여기서 바로 현장 조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현장 조립은 권하기가 어렵다. 너무 좁은 원룸 같은 집이라 밖에서 조립을 해올 걸 그랬어요. 공간을 여기서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채이고 그래가지고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작업을 했습니다. 온갖 그냥 체조를 했죠 아주 그냥. 네, 페인트 칠할 때 락스 넣어요. 지금 여기 흰색 페인트 칠할 때 락스 넣습니다. 여기서 다 박아서 조립을 하는 거죠. 요렇게 조립을 하고 조립하는 사이에 잠깐 그 락스 얘기할까요? 이 지질이 궁상을 틀어놓고 락스 얘기를 하자면 기존에 있는 벽에다가 그 페인트를 걷어내고 새로 칠하거나 그럴 때는 락스를 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물만 타도 돼요. 근데 락스를 처음 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 건물을 지어서 처음 페인트를 바르거나 아니면은 좀 깨진 데를 이렇게 보수하거나 특히 중요한 데는 비가 샜던 자리 곰팡이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자리는 아니면 반지하 이하 지하층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페인트 비율 까먹었네. 페인트 3에 물 1이었나? 아무튼 물을 어느 정도 섞어요. 수성 페인트를 바를 때 그 물의 양 있잖아요. 만약에 페인트를 섞는데 물을 1리터를 섞는다고 치면 그 물을 500ml만 넣는 거죠. 그리고 락스를 500ml 넣습니다. 그러면 락스랑 페인트랑 섞이잖아요. 그러면 락스가 페인트를 분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초심자들은. 근데 분해가 안 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주면 석고보드나 강목이나 뭐 요런데 이렇게 집의 구조를 이루는 그 공간들의 곰팡이균 또 뭐 포름알데히드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갖가지 뭐 쥐며느리 같은 벌레 알 같은 거 그런 거까지 그냥 다 그냥 한 방에 골로 갑니다. 그걸 바르면 마스크 쓰고 발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곰팡이가 벽으로 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락스만 이렇게 뿌려주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해서 건조를 시키고 또 락스를 섞은 페인트를 바릅니다. 그러면은 좀 침투가 어려워지죠. 그 락스는 되게 많이 써요. 여기저기서. 네, 그냥 노가다꾼들이 아는 거라 일반인이 알 수는 없는 거고 사실 그거를. 집에서 약간 곰팡이 낀다 아니면은 비가 많이 새는 곳이다 그러면은 코팅제 같은 거 바르잖아요. 콘크리트 코팅제 같은 거 그때 락스로 희석을 하면 훨씬 좋아요. 물로 희석한 거보다. 그냥 싸구려 락스 쓰시면 돼요. 아무 락스나. 색깔도 필요 없고 뭐 녹색 락스, 파란 락스 막 있잖아요. 그 구분할 거 없이 그냥 쓰면 됩니다. 굉장히 오래 남아서 코팅막을 보호하고 또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페인트를 발랐는데 페인트가 이 벽에서 분리돼서 이렇게 뽀꼼뽀꼼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여기 젯소를 안 발라서 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벽에서 공기층이 있거나 아니면 물이 샜을 때 그럴 때 이제 그게 튀어나오면서 이 페인트를 분리시켜갖고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 락스를 섞어주면 그런 층을 좀 막지는 않지만 유해한 병균 같은 거 그런 게 이렇게 여기 침투해갖고 번식하는 거를 차단을 해줍니다. 락스가 아주 유용해요. 좋아요. 여기 있는 거 벽도 다 락스 발랐습니다. 락스 페인트지. 아예 락스 페인트가 나오면은 좀 작업하기 편하지 않을까. 아무튼 그 말을 해도 이게 이제 처리가 안 될 정도로 계속 낑낑대면서 이걸 했어요. 이거 한 15분이면 다 조립할 수 있는 건데 괜히 여기 와서 현장 조립한다고 낑낑대다가 영상을 몇 개를 찍었는지 모르겠어. 공간이 좁아가지고 아주 막 그 카메라를 화장실에다 갖다 끼고 그냥 조립하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이. 근데 이게 이렇게 조립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직각이 잘 안 맞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몇 컷을 찍은 거야 내가. 조립하고 결국에는 다 사다리 만들기죠. 여기 조립하고 여기까지 조립이 됐고 이거는 주먹장을 안 했어요. 그냥 탁하다 가서 만들었습니다. 주먹장은 이게 일종의 붙박이장이거든요. 붙박이장을 벽에다가 붙일 거기 때문에 이게 신축이 되는데 주먹장을 넣어놓게 되면은
뭐냐면 이게 너무 단단해가지고 신축을 하면서 이 벽에 있는 그 아카시아 집성판도 있고 이쪽에 강목 박아놓은 것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잡아 뜯을 수가 있어요. 부두두둑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주먹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카로 박아놓으면 이 장이 파괴될지언정 이 벽을 뜯는 일은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타카로 조립을 했습니다. 근데 직각을 많이 제대로 못 맞춘 게 좀 아쉽네요. 여기도 이렇게 기역자 철물로 피스 받고 아닌 데는 타카 받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아, 이건 기역자 철물 연결하는 씬이고 피스 요거 12mm 피스 12mm 피스로 한 치각에다가 물어줍니다. 힘은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당겨주면 우두두 떨어져요. 근데 왜 떨어지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분리되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에 그 벽을 자꾸 확 뜯으면 큰일 나니까. 그거는 아마 다음 주쯤에 완공이 된 거를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일부러 가구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지는 뭐 아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딱히 여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아무튼 가사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붙박이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붙박이장이 사이즈를 딱 맞춰갖고 공간을 채워놓는 형태의 붙박이장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벽을 이용해갖고 나무판을 벽에 완전히 고정을 시켜갖고 뭔가를 박든가 접착을 하든가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서 공간을 만들고 그 앞을 문으로 막는 이런 형태의 붙박이장은 건물에 좀 무리를 많이 줍니다. 이게 나무가 신축이 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특히 그거 건물에 내벽에 무리를 주기도 하지만 문으로 막아놓거나 이러면은 통풍이 안 되면서 내부에 습기를 머금게 하고 곰팡이가 쓸게 될 수 있어요. 습기는 물기가 외부에서 밖으로 침투해 올 수도 있지만 진짜 그런 집에 사신다면 큰일 난 거고요. 집을 리모델링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공기가 압축되기만 해도 물이 됩니다. 공기에는 수분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에어탱크 그거 다다다다다 충전하면 거기 물이 나오잖아요. 물을 가끔 빼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녹슬어갖고 망가지잖아요. 공기가 압축되기만 해도 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압차가 생겨도 공기가 압축되면서 물이 생기고 온도차만 생겨도 물이 생겨요. 그래서 공기 중에 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붙박이장을 해놓으면 안에 습기가 조금씩 생기고 거기서 곰팡이가 쓸어요. 그래서 저는 붙박이장을 절대 추천을 안 해요. 근데 붙박이장을 하겠다 그러면 문을 만들지 마라. 혹은 문에 이렇게 빗살로 이렇게 보이지만 않게 이렇게 구멍 내놓는 거 있죠. 그런 층으로 블라인드처럼 그렇게 층을 줘서 통풍을 충분히 될 수 있게 해줘라. 그것도 싫으면 구석에다가 한 5cm 정도 사이즈 이만하게 구멍이라도 하나 뚫어놔라. 안 그러면 진짜 곰팡이 천국됩니다. 남자는 물을 빼줘야 왜 저러시지 오늘? 갑자기 왜 그러시지? 내가 이상한 내가 오해를 한 거겠지. 목소리 길리면 순수한 생각일 거야. 그러겠지. 아무튼 이렇게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냥 계속 조립이에요. 이게 그 방구석에서 조립을 하니까 괜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걸 왜 방구석에서 내가 할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좀 촬영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좋았는데 여기 이렇게 간격이 안 맞아요. 왜냐면 강목은 약간 이렇게 휘잖아요. 그걸 생각 안 하고 또는 정각제를 안 만들고 그냥 낙동 쳐갖고 조립하고 사이즈를 맞춰서 재단하니까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 벌어졌을 때는 힘으로 누르면 안 되니까 클램프로 조여갖고 그냥 피스 박는 거죠. 이때는 피스를 다른 일반적으로 쓰는 치수보다 한 5mm 이상은 더 긴 치수를 써주는 게 좋아요. 힘을 좀 많이 받아야 되다 보니까. 아무튼 요거 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틀만 잡아준 거죠. 사실 이 방식이 이번에 해고 보니까 좋아요. 이거 전에 제가 책상 만들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고무나무 집성판 밑에다가 이 낙동심 강목으로 뺑 둘러서 약간 쟁반 같은 모양으로 판자를 만들고 이 옆에 있는 기둥목을 거기다 붙여갖고 바로 가구로 완성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해야 빈틈도 더 적고 좀 모양이 잘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틀부터 만들고 고무나무로 올리려고 하니까 좀 잘 안 맞아요. 빈틈도 많이 생기고. 특히 방금 전에 이게 이제 여기다가 붙박이장을 놓게 되니까 이 문 하나는 포기하게 되잖아요. 문을 열게 만들면서 붙박이장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을 열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을 열리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그냥 나무 배치해갖고 이렇게 판자 막으면 될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긴 해요. 근데 이걸 실제로 쓸 저희 마누라님의 키와 손 높이 이런 거 보통 남자건 여자건 이 눈높이까지 손을 뻗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간 피로함을 느낍니다. 많이 못해요. 위에도 손이 좀 안 나오게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허리를 좀 최대한 덜 숙이게 그렇게 좀 동선을 생각해서 이 폭 안에서 수납을 많이 넣고 이쪽에는 이제 안 쓰는 것들 수납할 수 있게 처리를 하고 뭐 그런 좀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요런 거는 뭐 하다 보면 하나씩 뭐 설계되겠죠. 그리고 솔직히 대부분은 보기만 하지 가구를 직접 만들질 않으니까 만드실 때 물어보시면
싶으시면 뭐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 이거 지금 와이드하게 찍어서 그러는데 얘가 고무나무 15T 집성 온장이에요. 이거를 힘이 없더라고요. 제가 나이를 이제 먹을 대로 먹어서 그런가 힘이 안 나요. 그래갖고 이 난리를 쳤어요. 여기 막 그 나무 짜투리도 엄청 많은데 사실 이 자세는 전혀 추천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거나 그러면은 정말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드우드를 이 자세로 썰다가 이게 톱날이 이쪽 끝에 톱날이 조그만 게 10인치짜리가 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톱날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톱날이 피로 파괴로 부러지게 될 경우에 회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로 날라오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 물론 이렇게 피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이영걸도 아니고 이소룡도 아니라서 거의 목숨을 건 한판 싸움이고 그래서 그냥 원형 톱으로 스킬로 미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런 너무 온장 자를 때 테이블 쏘는 목소의 길님처럼 소스탑 같이 막 소스탑은 진짜 톱날을 몇 인치 쓰지? 14인치 쓰나요? 똑같이 10인치 쓰나? 쇼츠 보니까 꽤 톱날이 큰 것 같던데 저는 10인치 톱날을 쓰고 그래서 좀 많이 위험합니다. 요거는 추천을 안 해요. 적어도 취목인들한테는. 요걸로 이제 테이블 상판을 만들 거고요. 여기는 원형 톱으로 어쩔 수 없이 재단합니다. 10인치예요? 아, 소스탑도 10인치구나. 결국엔 다 10인치구나. 굉장히 튼튼하게 봤는데 나를 되게 날이 크다 그랬는데 그랑 똑같았네. 아유, 나는 패스툴이 제일 부러워. 패스툴.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패스툴이. 저는 디월트가 뭐 세계 최고의 무슨 브랜드인지 알았어요. 목공 처음 시작할 때. 패스툴이란 브랜드가 뭔지도 몰랐어요. 왜 그렇게 비싸? 처음 봤을 때는. 다 비싼 데 비싼 이유가 있더라. 그리고 이것도 그냥 다 재단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재는 대충 치고 이날 컨디션이 왠지 안 좋았어요. 온장을 딱 들어보면 아는데 온장 드는 순간에 좀 다리도 풀리고 조금 힘이 안 나더라고요. 날이 더워져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원형톱 하면서도 좀 이렇게 킥백이 좀 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이터로 잘라줬습니다. 디월트가 세계적으로 장사는 진짜 장사는 잘해요. 무슨 스피커도 팔고 디월트가 컬러 조합도 워낙에 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마이터로 그냥 땡기면 이렇게 맞춰서 90도 재단은 쉽게 가능한데 솔직히 이거는 목수길님이 하는 슬라이딩 테이블소 그런 걸로 해야 아주 정확하게 재단할 수 있고 이거는 진짜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대충. 아마 그래서 그런가 직각이 잘 안 맞게 나왔어요. 그게 되게 아쉬운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잘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상품성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워지죠. 아무래도 낙동을 너무 많이 쳐놓고 거기다가 온장까지 갖다 놓으니까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거기 부엌에서 바로 현장 조립을 했는데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공정이 더 느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고 효율이 더 떨어지고 약간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가 너무 일을 이것저것 막 벌려놔가지고 빨리 이걸 처리하고 다음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 옆면에 요 톱날 자국, 톱날 탄 자국 이게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차 샌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구리면의 샌딩이 진짜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사이즈보다 좀 0.0001mm라도 좀 안 맞게 되고 갈려서 이거를 좀 안 타게 재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소스탑은 이거 탄 자국 안 나나요? 너무 궁금해. 이 보쉬는 제가 지금 보쉬 테이블소 쓰고 있는데 꼭 탄 자국이 납니다. 옆면에. 아, 그래요? 때타면 톱날 갈 때 된 거예요? 톱날을 제가 이걸 사서 톱날을 지금 2번 갈았는데 처음에는 그 체크를 안 했네. 톱날을 갈았을 때는 때가 안 탈 수 있구나. 부재 두께보다 2배 정도 높게 재단하시면 저항이 약간 높게 해갖고 자르는 건 알아요. 자재 두께보다 2배로 자재 두께 2배로 세팅을 해서 잘라라. 저는 그 원판 높이에 딱 맞추고 톱날 2가 자재 위로 톡 올라오게 그렇게 해서 재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높게 올라오라는 얘기죠. 그거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아이디어는 감사합니다. 더 높게 하고 작업을 해봐야겠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 이게 은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걸로는 영상 할 거리가 안 되죠. 샌딩한 걸로는 순식간에 다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목공 영상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공 유튜버들이 순식간에 탁 해갖고 따단하고 완성품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그 허무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 편집하면서 그린 시간에 비해서 너무 영상이 짧아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많은 얘기를 하면은 조회수가 잘 안 나오죠. 저처럼. 그래서 다 이제 쇼츠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요 끝에를 구워줬어요. 요거는 최근에 배운 겁니다. 저희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알코올과 싸우고 계시는 그 형님 이 마구리면을 낙동을 칠해요. 어떤 나무건 상관이 없답니다. 다 똑같답니다. 근데 그 형님이 뭐 부빙가나 뭐 이런 걸 다뤄보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형님은 이제 소나무, 대나무, 그다음 뭐
흔히 말하는 목소리 길림 맨날 얘기하시는 SPF 뭐 그런 거 많이 다뤄보신 분이라 이 마구리면을 이렇게 불로 끄을려 갖고 낙동을 친 다음에 니스를 바르거나 페인트를 발라놓으면요 그냥 영원히 수분이 안 들어간대요. 그거를 한번 써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삼아서 이번에 고무나무 뺀 김에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좀 뭐라 그러지? 예전에 해봤는데 멀바우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멀바우는 너무 우퉁투퉁해져가지고 좀 샌딩 치고 나면 또 원상복구되고 좀 안 좋습니다. 멀바우는 안 좋고 소나무도 좀 많이 우퉁투해지는데 어쨌든 소나무나 고무나무 정도는 이렇게 마구리에다 낙동을 쳐가지고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또 3장 다 하고 있네. 또 불은 그렇게 세게 안 해도 되고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새까맣게 금방 익습니다. 이렇게 낙동을 치는 거예요. 마구리만 여기 이게 집성판 같은 경우에 이 마구리에 낙동 치다가 잘못하면 이 집성면이 깨질 수가 있어요. 나무가 너무 급하게 수축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형님이 요걸 낙동을 치라는 것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어딘가로 가셨어요. 친구들이랑 또 이렇게 한잔 하시러. 그래갖고 그거는 물어봐야 됩니다. 집성판이 이게 갈라지는데 어떡하죠? 이거를 아직 안 물어봤어요. 깨지는 거는 여기 영상에는 안 잡힌 것 같네. 그 위에다가 트리머로 매끈하게 안 해주면 지나가다가 부딪혔을 때 너무 테이블이 뾰족하면은 이제 여기 콕 찍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마누라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겠죠. 야 이 자식아 라고. 처음에 150방, 그 다음에 300방, 그 다음에 600방까지만 샌딩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길님이 그때 2000방 샌딩하는 거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매끈해가지고 2000방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40장인가 샀거든요. 근데 40장을 내가 수령을 했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지금 처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2000방을 써보지는 못했고 다음에 찾는 대로 써봐야지. 여기서 티쿠릴라를 발라줬습니다. 발랐는데 붓으로 바르면 결을 따라서 분향이 나요. 약간 결이 생겨요. 거기다가 또 이 아크릴 바니쉬니까 20분이면 굳어버리니까 너무 건조 시간이 빠르니까 결이 좀 진단 말이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것도 뿜칠을 해줬습니다. 근데 뿜칠을 찍었나 내가? 보이시죠? 이쪽에 붓결이 살아나요. 나무도 결이 있는데 거기 붓결까지 섞여가지고 좀 우둘두둘합니다. 만지면 약간 거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부 이렇게 만들었었지만 이제 뿜칠 맛을 완전히 알아버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한 번 갈아내고 뿜칠을 해줬죠. 뭘 잘했다고 지금 이렇게 계속 찍고 있지? 내가? 샌딩. 이게 너무 거실거실해가지고 결국엔 다시 샌딩을 해줬습니다. 요거를 600방으로 샌딩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내가 톱을 왜 갖고 왔지? 이거 모양대로 기둥에 끼어 들어갈 수 있게 모양에 맞춰서 썰어주는 겁니다. 여기 썰고 여기 썰고 뭐 톱질이야 뭐 그냥 요거 보조목 갖다가 대가지고 0.5mm 정도 더 크게 썰면 되는데 이빨이 잘 안 맞아요. 아예 틀을 밑에다 붙여놓고 기둥만 그 접합을 해가지고 붙이는 게 더 여분도 적고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거 해줬습니다. 목소리 길님이 알려줬던 거 물샌딩. 물티슈로 닦아가지고 결을 일부러 일으킨 다음에 샌딩을 하는 거죠. 물을 뿌려서 결을 올리고 거기를 샌딩해서 표면을 매끈하게 한다. 근데 목소리 길님이 그거를 고무나무에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소리 길님한테 배워갖고 했는데 고무나무는 약간 더 음각이 생긴다 그럴까? 여기서 결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를 날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파여 있는 거죠. 그래갖고 약간 골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거실거실하진 않은데 약간 멀바우 같은 느낌이 되는 하얀 멀바우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생깁니다. 여기서 뿜는 거예요. 또 그냥 맨날 뿜어. 여기 쓰지도 않은 온장 잘라놓은 거 그냥 둔 채로 뿜습니다. 치목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뿜었고 이렇게 한번 뿜고 나면 한 30분 도망가야 돼요. 온 세상으로 풀풀 날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조를 해준 것 같죠. 이제 여기 쪼여주고 여기는 위에가 제가 분해가 될 수 있게 조립을 해놨지만 그렇다고 분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신축을 버티라고 분해가 될 수 있게 조립을 하는 건데 너무 분해가 쉽게 돼가지고 여기다 하나씩 더 박아줬어요. 밑에서 박고 옆에서도 박고 좀 힘 받으라고. 그래서 여기 그냥 피스 박아준 거고 근데 이 철물을 까만색 철물을 쓰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은색이니까 좀 눈에 너무 띄고 조금 그랬다 생각을 합니다. 판을 끼는데 판은 뭐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은 안 되는데 정사각형만 아니면 옆으로 돌리건 뭐 이렇게 돌려서 끼건 어떻게 해갖고 틈으로 다 들어갑니다. 똑같은 사이즈라면은. 그래서 여기까진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맨 위가 문제가 된 거지. 이걸 왜 눕히지? 피스 박아야지. 이걸 또 피스를 박아야지. 밑에서 그냥 박는 거예요. 그 기역자 철물 대고 조금씩 박는 겁니다. 이게 원목을 썼지만 가구 구조는 쇼핑몰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있는 PB 합판으로 만든 가구랑 구조적으로는 동일해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상판이 이래서 아무래도 한 1cm 정도, 맨 윗상판은 한 1cm 정도 밖으로 빼게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직각이 조금 안 맞아도 상판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물바지를 할 수 있게. 요즘 물 새면 나무 안으로 스며들게 된단 말이죠. 안 예쁜 것도 안 예쁜 건데 기능적으로 결함이 생겨버렸다.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는데 결국엔 틀어진 게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강목이 아무래도 이렇게 휜 것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틀어진 게 위에 와서 최종적으로 오차가 많이 나버렸는데 제가 계산을 못했어요. 명백한 제 실수입니다. 이거는. 요거를 좀 어떻게 붙여보려고 막 씨름을 한참 했어요. 붙여서 여기다 갖다 놨고 완공 분위기인데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컬러는 제가 만들었던 책상이랑 컬러 조합은 같고 여기다 이제 밥솥을 올려놓는 거죠. 보통 쇼핑몰이나 가구백화점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그 밥솥장 같은 거 사면은 이 밥솥 있는 부분을 이렇게 뺄 수 있게 만들거든요. 서랍 형식으로. 그 이유가 전기밥솥에서 돌면서 이렇게 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김에 수분도 있지만은 탄수화물이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소가 돼가지고 김이 위로 올라가서 위에 천장이 있으면 거기에 맺힌 상태로 곰팡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서랍을 넣어줬으면 좋겠지만 서랍을 안 넣고 그냥 밥솥을 놨습니다. 그 말은 이 위에를 뚫어줘야 되는 거죠. 이 위에를 막으면 이 위에 곰팡이가 쓸겠죠.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완성을 본 거고 이 위쪽 제 머리 위쪽에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하나를 넣어서 자주 쓰는 후라이팬이나 냄비 같은 거 수납할 수 있게 하나를 짤 거고 그다음 이 위쪽으로 아까 그 하나만 강목 심어 놓은 거 거기까지 연장을 해서 잘 안 쓰는 거 아주 사용 빈도가 낮은 그런 작은 반찬통 같은 거나 뭐 그런 걸 수납할 수 있게 그렇게 수납장을 짜려고 합니다. 공간을 최대한 쓸 수 있게. 이게 문을 하나도 안 달고 그냥 개방을 시킬 건데 아무래도 좀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문을 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분을 가두고 곰팡이가 끼니까 참 난감합니다. PB 합판으로 만든 가구 같은 경우에는 시트지로 사면을 다 싸니까 시트지는 이제 금세금세 마르기도 하고 내부로 물이 침투를 안 하기 때문에 닦아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원목은 아무래도 물을 빨아들이게 되고 제가 여기다가 아크릴 바니쉬로 전체 코팅을 해놨지만 어디 미세한 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 아무래도 실수를 하는 동물이고 저는 유난히 또 실수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틈새가 생기면 물이 들어가가지고 곰팡이 피고 썩으면 답이 없다. 그래서 그냥 문을 안 달고 가보려고 합니다. 문을 안 단 주방이 어느 정도로 꼴이 사나워질지는 다 만들어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디자인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여기저기 해외 그 잡지나 사이트 이런 데 다니면서 주방 디자인 이런 걸 보긴 했는데 멋있어 보이는 주방은 되게 넓은 주방이더라고요. 공간을 좁으면서 효율적으로 쓰면서 멋있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거실이랑 주방은 넓어야 일단 뭐가 나와도 나오고 이 좁은 주방은 좀 힘들다. 근데 저는 이거를 약간 뭐라 그럴까 시그니처 디자인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다듬어가지고 원룸 같은 데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제안서나 하나 써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이런 허접한 밥솥장 하나 짰다 뭐 결국 그 얘기예요.